그 컴퓨터를 사진을 딱 돌려서 나를 보여주니 가위 모양으로 된 의료기구가 쇠로 된 거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공항에 가서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갑자기 삑 소리가 납니다. 삑 소리가 나서 내 가방이나 내 옷 안에는 아무런 이상 물건이 없는데 왜 그러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뱃속에 금속으로 만들어진 수술 집게가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병원은 도대체 수술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SBS 8시 뉴스에서 어제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분노한다 이런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 이 내용을 취재한 SBS 시민사회부의 이현영 기자, 조금 전에 같이 했던 김태현 변호사 계속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현영 기자, 이 내용 취재는 어떻게 하게 됐어요? 제보를 받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제보를 받았고요. 예. 이분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고 사과 또한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보도를 하고 싶다고 이제 연락을 주신 경우입니다. 예, 정말 그 이야기 듣다가 이현영 기자도 좀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공항 검색 때 그때까지 그걸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분이 여행사를 운영하시는 분이라요. 아, 여행사 네. 대표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 공항을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때마다 삑삑하고 금속 탐지기에서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문도 모르다가 나중에는 공항 직원이 이렇게 자주 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금속 탐지기에 걸리는 건 굉장히 이상하다. 엑스레이를 한번 엑스선 촬영을 한번 해보시라라고 권유를 해서 사진을 촬영한 예. 결과 이제 수술 도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김태현 변호사도 어떻습니까? 정말 뱃속에 저렇게 수술 집게, 가위처럼 생긴 물건이 있는데 석 달 동안 그렇게 살았다, 모르고 살았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 그 세상에 이건. 이런 일이 예. 나올 만한 얘기고 어찌 보면 이거 불행 중 제가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거 잘못하면은 뾰족한 도구잖아요. 뱃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내장 기관을 좀 백을 좀 찌르거나 이러면 출혈 있고 정말 크게 다치셨을 수도 있는데 그나마 그런 더 큰 2차 사고가 없었다는 게 좀 전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뱃속에서 거즈가 발견됐다는 보도를 제가 한 3년에서 4년에 한 번씩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종종 있어 왔거든요. 뭐 작년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제 기억에 한 4, 5년 전에도 저는 아마 그런 보도를 본 것 같아요. 뱃속에서 거지가 발견됐다는 거. 그런데 이 수술 도구가 있었다는 거는 저는 사실은 태어나 처음 봅니다. 이런 보도. 그래서 어떻게 이런 과실이 가능한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 건. 그러면 누구보다도 황당했을 분이 바로 피해자 아니시겠습니까? 이 피해를 입으신 분의 이야기를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월, 4월 이때면 여행철이라 제가 제주도를 많이 다녀요. 그래서 제주도를 한번 가는데 그 공항에서 이렇게 몸 수색하는 그 대에서 자꾸 울리는 거예요. 삑삑삑. 그때 선생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저기 여기 딱딱한 게 잡혀요. 플라스틱인가? 쇠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무관심을 하더라고요. 그냥 아 그래요? 뭐 나중에 뭐 경과 봅시다. 이렇게 담당자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면은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나갔던 거고 동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뱃속에 의료기구가 들어있는 거는 알고 있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의료기구요? 에이 장난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컴퓨터를 사진을 딱 돌려서 나를 보여주니 가위 모양으로 된 의료기구가 쇠로 된 거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의료진은 이걸 왜 몰랐을까요? 네, 저도 사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듣고 싶어서 이제 찾아갔더니 저희랑 만남은 거부를 했고요. 다만 다른 성형외과 전문의들한테 물어봤을 때 수술 도구를 사용하기 전후에 수술 도구에 번호를 매겨서 리스트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기본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러한 과정이 아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영상 나올 때 보면 더 황당한 건
해당 병원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자막이 나갔어요. 피해자분이 당연히 그 병원에 항의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그 병원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던 겁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간단하게 죄송하다. 저희 의료 수술 과정에서 있었던 실수 같다라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했는데요. 그 외에 어떤 보상을 해드리겠다. 혹은 이러이런 부분을 제가 잘못해서 이런 부분을 사과드린다라는 구체적인 사과 같은 것도 제대로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가 피해자분이 상당히 화도 많이 나셨고 그래서 우리 이 기자에게 제보도 하고 이 내용이 보도가 되고 그러다가 뭐 병원 측의 태도가 좀 바뀐 게 있습니까? 예,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간단할 것 같습니다. 태도 변화가 없습니까? 예, 그 대한의사협회의 의료배상공제조합을 통해서 예. 보상을 해드리겠다. 하지만 나에게 진료를 보는 게 아니면 피해자조차 만나지 않겠다라고 저희에게 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피해자분 아직도 그 뱃속에 수술집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제거하셨습니까? 지금은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바로 당일날. 그 예. 병원에서 발견된 즉시 그 병원에서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하기는 했고. 네. 그러면 이 해당 병원에 저희가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배상이 될까요? 보상이 될까요? 현재로서는 이건 배상이죠. 배상입니까? 이거는 왜냐면 명백하게 그러니까 뭐 고의는 아니겠죠, 당연히.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배상이 맞는 거고 손해배상이 맞는 거고. 그래서 이제 원래 의료 소송이 입증이 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고 신해철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법정 투쟁을 통해서 그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가 확정이 됐고 손해배상도 확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진료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다툼이 좀 있었는데 이건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뱃속에 수술 끝나고 의료용 기구가 들어있었는데 그걸 무슨 수로 병원이 이거는 현재 의료 기술로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면책이 되는 거죠? 이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고 이거는 아마 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업무상 과실치상이 될 것이고요. 담당 의사는요. 그리고 이제 만족할 만한 배상을 얻지 못했다고 했을 때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저는 뭐 승소할 확률이 이 피해 환자분이 승소할 확률이 99.999%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현영 기자가 이 내용을 취재하면서 이 기자 스스로 느꼈던 정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알아야 되고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뭡니까? 사실 가장 간단한 거죠. 수술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기구를 사용을 하기 전후에 어떤 기구를 어떻게 사용을 했고 순서대로 당연히 체크를 해야 하는 건데 그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석 달 동안이나 그 기구가 피해자의 뱃속에 있었는데 그거를 몰랐겠습니까? 예. 기본을 지켜야 한다.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생겨난 일이고 또 하나는 항상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일단 이 일종의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즉자적인 반응, 즉각적인 반응이 제1차적인 반응은 일단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건데 정말로 피해자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제 과실입니다. 제가 응분의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일단 직계부터 얼른 제거하시고 그다음에 그 문제는 논의하시죠. 만약 이런 태도 보였다고 한다면 아마 피해자분도 이 정도로 격앙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바로 예, 그런 맞습니다.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